번째 경기 창원 LG 대 원주 D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LG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쓴맛을 본 후 로스터에 엄청난 변화를 주며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됐다. 우선 부상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폭발력 하나만큼은 리그 최고 수준인 두경민과 전성현이 주전 백코트를 형성하는 가운데 아시아 쿼터 칼타마요와 베테랑 슈터 허일영까지 영입했다. 여기에 아셈 마레이와 데릴 멀로의 외국 선수 라인도 탄탄하고 유기상과 양준석 등 어린 선수들도 잠재력이 풍부해서 군입대로 자리를 비운 양홍석의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 것 같다. DB는 지난 시즌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던 디드릭 로슨이 떠난 자리에 치나누 오누아쿠가 복귀하면서 김종규 마이너스 강상재와 함께 트리플 포스트를 다시 세우게 됐다. 여기에 리그 최고의 볼 핸들러인 아시아 쿼터 이선 알바노 옆에 베테랑 이관희가 합류했고 박인웅과 서민수 등이 버티는 벤치에 새로 합류한 박봉진과 김실애, 지난 시즌 정관장에서 1옵션으로 뛰었던 로버트 카터까지 합류하면서 빈틈없는 로테이션을 완성했다. 백투백 두 번째 경기인 LG는 주전 가드인 두경민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지만 마레이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특유의 탄탄한 수비력이 다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6연승을 달리고 어느덧 5할 승률도 회복했다. 전성현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슈터진의 위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 DB는 알바노와 오누아쿠의 경기력이 시즌 초반에 비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김종규와 이관익과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강상재까지 다치는 악재가 터져 국내 선수 라인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체력 부담이 있기는 하나 LG가 조금 더 우세할 것처럼 보이는 경기다. 두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고양 소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매번 성공하지만 확실한 강팀이라고 불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중위권 전력의 팀으로 박무빈과 옥존, 서명진 등이 버티는 핸들러 라인에 한호빈이 합류했지만 이우석과 김국찬이 버티는 윙 라인의 휴식 시간을 잘 확보해야 하고 장재석과 함지훈, 김준일 등으로 구성된 빅맨 라인이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 숑롱과 지난 시즌 팀의 1옵션 외국 선수였던 게이지 프림을 확실히 보좌할 수 있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소노는 MVP 레벨로 성장한 가드 이정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으로 FA 시장에서 최승욱과 정희재라는 두 명의 알짜배기 포워드를 데려온 데 이어 전성현을 보내고 이재도를 받는 트레이드를 통해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 앨런 윌리엄스 대신 합류한 알파 카바와 NCAA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DJ 번스가 외국 선수 라인을 구축하고 벤치도 임동석과 김영훈, 루키 이근준 등이 합류해 로테이션의 폭이 확 좋아졌다. 현대 모비스는 연승을 달릴 때에 비해서는 흐름이 살짝 꺾인 상태지만 숑롱과 프림의 외국 선수 듀오가 건재하고 이우석과 함지훈 등 국내 선수들도 뎁스가 좋아 흐름은 나쁘지 않다. 백투백 두 번째 경기인 소노는 확실히 이정현 복귀 이후 다른 팀이 됐는데 새로 합류한 카바가 앨런 윌리엄스에 비해서는 살짝 아쉽지만 이재도와 이정현이 함께 공격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기세가 달라졌다. 하지만 체력 부담을 무시할 수 없고 최근 뎁스도 나오는 선수들이 꽤 오래 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다. 세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CC는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으로 허웅과 최준용, 송규창과 이승현이 함께 뛰는 국가대표급 라인업에 이호영과 정창영, 김동현 등이 나오는 벤치가 상당히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거나가 떠난 건 아쉽지만 DB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디온테 버튼이 1옵션 외국 선수로 합류했고 2옵션으로 팀에 합류했다가 개막도 전에 돌아간 타일러 데이비스 자리에는 KBL 경험이 풍부한 리온 윌리엄스가 들어왔다. SK는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팀으로 김선영과 안영준, 자밀 원희와 오재현이 버티는 선발 라인업의 힘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최부경이 잔류했고 삼성에서 1옵션으로 뛰었던 아이제아 힉스가 2옵션으로 팀에 합류하면서 골밑 경쟁력은 오세근이 부상 회복 후 컨디션이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위력적인 편. 슈터인 허일영의 빈자리를 메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KCC는 송규창이 아직 빠져있지만 최준용과 허웅, 이승현이 건재하고 벤치 뎁스도 나쁘지 않아서 버튼만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면 아직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다. SK는 벤치의 존재감이 많이 아쉽고 팀에서 내세울 수 있는 슈터가 없기 때문에 외곽 공격도 상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원희와 김선영, 안영준과 오재현이 버티는 핵심 라인업의 공수 밸런스는 여전히 좋다. 두 팀 다 최근 흐름이 들쑥날쑥하기는 하나 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점을 생각했을 때 KCC의 승리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겠다. 네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현대건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두 시즌 여자부 최하위에 머무른 팀으로 지난 시즌 개막 전과 마찬가지로 분위기 쇄신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 시즌부터 페퍼 소속으로 뛰고 있는 박정아가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이예린과 임주은, 이원정이 팀에 새로 합류하면서 안정감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외국 선수를 자비치에서 프리카노로 교체하는 과감하고 빠른 결단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 큰 전력 변화 없이 올 시즌을 맞이해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높다. 모마와 정지훈, 위파위 등이 히터로 팀을 이끄는 가운데 양효진과 김연견, 김다인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건재하고 백업도 황현주와 고예림, 나연수 등이 나올 수 있어 뎁스도 좋다. 페퍼저축은행은 외국 선수 교체 이후 분명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다.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접전 승부를 연출하는 힘은 훨씬 좋아졌다. 하지만 이변을 기대하기에는 현대건설이 너무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팀이라는 게 문제다. 흥국생명의 투투쿠의 부상 이후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현대건설보다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은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이길 것 같다. 다섯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KB손해보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주중 경기에서 1위 팀인 현케의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며 완패했다. 공격 성공률에서 뒤진 것은 물론이고 블로킹 득점이 3대 10이었기에 셔사웃 패배가 당연했다. 막심이 현케의 높은 블로킹 벽에 고전하는 모습이었고 정지석의 존재감도 다소 미비했다. 그로 인해 3위권 팀들에게 추격을 허용했고 이 경기에서 승리가 간절하다. KB는 목요일 홈경기에서 우리카드를 제압했다. 한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시즌 내내 순위 경쟁을 해야 하는 팀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냈고 이제 멀어 보이던 2위 대한항공 추격을 노린다. 1라운드를 압도적인 최하위로 마치며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컸지만 황태기와 나경복의 합류, 스테이플스의 컨디션 회복 등으로 인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KB의 승리를 본다. 대한항공은 막심이 이 경기까지 나오고 다음 경기부터는 요스바니와 막심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때문에 만족하는 한국생활 연장을 위해 막심이 집중하겠지만 최근 타점이 떨어진 점이 걸린다. 비에나가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높은 공격 성공률로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 중이고 나경복과 황경민이 뒤를 확실하게 지원할 KB가 충분히 할 만한 경기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